안녕하세요. 네, 이용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내내 두루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은 2020년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1년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웠던 2020년이 갑자기 또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도 굉장히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우려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올 겨울 전에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 백신을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100%까지 가려면 올해 1년 연말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1년 내내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발생이 되면서 이제 1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제 19일 정도 뒤면 이제 만 1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야말로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그 라디오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2020년의 창업 시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단 작년 2020년도는 자영업자들에겐 재앙이었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컨설팅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IMF 때도 또 글로벌 경제 위기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은 마치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겐 재앙과도 같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냥 자영업, 독립자영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월 3일 날 2.5 단계가 이제 끝나가는데, 물론 이제 2.5 단계가 확진자 수가 더 발생이 되지 않으면 1월 2일 날 연장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이 2.5 단계가 1월 3일 날 끝나게 될지 그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게 자꾸 연장이 되거나 또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되면 1월 27일 날 예상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도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겨울, 지난달이죠. 12월인데 자영업자들의 매출만 보아도 현재 상황이 얼마큼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한국 신용 데이터가 자료를 내놨는데 코로나 2.5 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가 되겠죠.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32%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의 어려움이 좀 더 컸는데요. 서울은 43%, 그러니까 서울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운 43%의 매출이 하락이 되었고요. 뒤를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이 36%, 경기가 33%, 인천, 강원이 30%의 매출이 하락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는 28% 순이었고요. 가장 매출폭이 적었다는 세종도 17%, 지난해 대비 매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레저 업종이 55% 하락, 음식점이 마이너스 51% 매출 하락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어려웠는지를 그냥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자력으로 또 자영업자분들, 또 창업과 프랜차이즈에 계시는 분들이 자력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는 이미 많은 또 의료진들이 또 국가에서 나서서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첫 번째는 바로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단 매장 운영에 제한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그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주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진 않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 그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배달과 테이크아웃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달업종이나 또 테이크아웃, 이 포장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이제 거의 배달과 또 포장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 있다. 제가 그 지난해 2020년도에 초저가 전문점이 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초저가 전문점이 이쪽 배달 쪽 그리고 또 테이크아웃 쪽에서도 그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족발 대짜가 2만 원에 지금 배달이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찌개 전문점도 3인분에 99,900원에 파는 곳도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포장 판매들이 밀키트 제품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은 밀키트 제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러다 보니 배달 전문점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출혈 경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야 할 그런 배달료를 공급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대신 내야 되고, 또 뭐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그 깃발을 꽂는 등, 뭐 하나에 뭐 88,000원인데 10개면은 88만 원이고 10개 이상 꽂는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일단 포장지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포장지의 싸움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올리는 데는 소비자들이 또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 곳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익률이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과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높은 임대료가 문제죠. 이 높은 임대료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임대료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주변에서 착한 임대인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숫자의 임대인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공실들은 그 임차인들을 받지 못하면 어차피 임대를 못 받으니까 버티다 못해서 임대료를 내려서 테넌트를 찾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월세를 내려주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안 내면 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사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그 임대인도 건물주분도
은행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또 내시는 그런 건물주도 있죠. 그런 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 임차인이거든요. 물론 아주 돈 많은 임차인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일단 이 임대료가 아주 큰 문제인데요. 임차인에게도 큰 문제지만 임대인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열 아흘에, 그러니까 19일 뒤면 1년을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1년만 계약한 임차인들 중에서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고 월세는 계속 못 내서 적자인 상황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빠져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시설짓기 비품들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임대인에게 넣어둔 그 보증금마저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1년 전에 이미 그때는 뭐 보증금 월세가 높은 상황에도 임차인들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렴한 월세가 아니고선, 혹은 이 임차료를 낼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서는 절대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조금 오랜 기간 있게 되면 돈이 없는 건물주들은 좀 타격을 좀 입을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공실에서 임차인을 못 찾게 되다 보면 월세를 깎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월세를 깎아주게 되면 다른 쪽에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한 임대인들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재정적으로 조금 부실한 임대인은 앞으로 건물을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건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말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70%가 임대료다, 이렇게 답변을 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재료비 안 쓰고 또 인건비는 그 우리 직원을 또 그 정리해고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크게 남아있는 고정비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가 그 높거나 또 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내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기 때문에 배달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그 임대료가 높은 서울 시내 중심가라든지 또 큰 대학가, 그리고 오피스가 뭐 시청, 광화문, 북창동, 뭐 여의도, 또 이런 강남의 테란로, 지금 재택근무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러니까 집객력이 높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은, 또 땅값, 지대가 높은 곳들은 이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곳이 배달도 못하고 그나마 포장 판매가 좀 잘 일어나는 그런 상권이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는 곳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상가 임대료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권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임대료, 이것이 아마 올해 많은 자영업자, 임차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임대인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2021년 대한민국 자영업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공 창업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몸소 성공의 DNA를 느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